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구절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예. 네. 其名诚服，退不动，所以修身也。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잘 갖춰 입으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몸을 닦아 나가는 것이다. 去尝原色，见货而贵得，所以全现也。 아첨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예. 재물을 가볍게 보고 덕을 귀하게 하는 것, 예. 이것들이 현명한 사람들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예. 尊其位弃종禄 동치 하우어, 소위劝亲亲也. 예. 그 지위를 존중하고 예. 그 녹봉을 중히 여기며 예. 좋고 나쁜 것들을 같이 느껴나가는 것, 그것이 가까운 친척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예. 官省任时，所以卷大臣也. 예. 관료들을 많이 하여 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대신들을 장려하는 것이다. 예. 重信重禄，所以劝事也. 충성됨을 신뢰하고 예. 그 녹봉을 중의하는 것, 그것이 그 선비들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예. 时时薄廉，所以全百姓也. 농번기를 피해 때에 맞게 시간을 활용하고 예. 그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들이 백성들을 장려하는 것이다. 예. 日省日事，既秉轻视，所以全百公也. 하루하루 살피며 매월 테스트 시험을 봐 예. 그 창고를 일로서 칭하는 것, 그것들이 모든 기술자들을 장려하는 것이다. 예. 送王迎来，驾山而进不能，所以柔远人也. 가는 사람을 환송하고 예.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 예. 그리고 그 어진 사람들을 후하게 접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예. 챙겨주는 것, 예.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법이다. 예. 既绝事，举废国，治乱时，取威，草兵夷时， 예. 后王而宝来，所以怀诸侯也. 예. 끊어진 그 세대를 이어주고 망한 나라들을 다시 세워가며 예. 반란을 진압하고 위기를 견뎌내고 예. 그 사람들을 때에 맞춰 사람들을 조회하고 초빙하는 것, 예.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후하게 해주고 예. 오는 사람들에게는 석임을 적게 거두는 것, 예. 그것이 제후들을 포용하는 방법이다. 예. 아이고, 와, 읽음도 좋고, 소리 멋지다. 어떻습니까? 뭐, 한 구절 중에 조금 이상하거나 이런 부분 없으십니까? 조금 뜻이 어려운 것, 그 아까 그 찌빙 칭시라고 예. 하는, 이게 이제 이게 품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름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한자를 읽고 름으로 기름 칭사 이렇게 할 건지 그게 좀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제명, 성복은 앞에 한번 나왔죠. 네. 그죠? 제명, 제는 가지런히 하는 것, 명은 뭐 깨끗이 하는 것,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명을 마음이라고 봐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복은 마음은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성복, 옷을 제대로 차려입는 거는 눈에 보이는 바깥쪽 부분을 이제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부동 소위 수신야.
이거 한 번은 결국은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뭐 비례부동하고 앞에 내용이 나오고 소위 이렇게 보통 쓸 때는 우리 한문에서는 글자 한자 한자가 원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서이자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안에 이 뭐뭐로서니까 뭔가 생략되어 있죠. 그럼 요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부동 하는 것으로서 수신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례부동하여서 수신하는 것. 그래서 이 비례부동이 뭐 우리가 그냥 번역할 때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을 수단으로 해서 또는 방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수단, 방법, 뭐 이유. 나중에는 이제 워낙 요 두 글자를 붙여서 쓰는 게 일상화되니까 소위는 그냥 이윤화 방법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요게 생략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주역하면 비례부동함으로써 그것을 수단으로 비례부동하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서 수신한다. 수신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에 맞게 움직이는 것. 얘가 고대 사회에는 특히 뭐 춘추 시기, 공자 요 시기까지만 해도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회 체제를 운영해 나가는 일종의 뭐 규범입니다. 규범이기도 하고 뭐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복이라고 하는 것, 제복을 형식에 맞게 갖추어서 빠트림 없이 입는 것, 그게 성복이니까, 그죠? 그것도 뭐 천자, 제후, 경, 대부 이런 어떤 신분적인 그 질서에 따라서 착용하는 그 품목들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수신이 나왔습니다. 그죠? 수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첨, 원색. 뭐 여기서 첨색은 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얼굴빛만 좋게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색자를 보면 색이라는 글자는 우리 원색적인 어떤 표현에서 여색, 뭐 성적인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얼굴 표정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실하지 못한데 성실한 것을 얼굴 표정으로만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화이 귀덕, 이건 뭐 특별히 내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종의 말단이 되는 부분, 이게 뭐 화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것보다는 덕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천이라고 하는 게 뭐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뭐 귀한 게 좋은 거고 천한 게 나쁜 거고 이렇게 그걸 규정할 수는 없죠. 그냥 귀천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런 개념을 써놓은 거니까. 선생님, 예. 그 화라는 거는 재물인데 예. 재물의 상대에 왜 덕을 놓고 있나요? 우리 그 앞에 읽었던 것, 이런 것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재발신, 뭐, 재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네네. 하는 그런, 네. 재물은 일종의 수단의 거죠. 재물을 통해서 덕을 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재물을 통해서 덕을 쌓는 거는 재물을 수단으로 그냥 이용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재물과 덕을 같은 구걸로 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덕이라는 게 가장 뭐 보편적인 일반적인 덕이 쌓인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떤 심리적 영향력 이런 걸 확보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덕하고 지금 재물이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권현입니다. 현,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재물과 덕이 나오고 아첨하는 사람과 얼굴빛만 환하게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이라고 게 뭡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초기에 현이라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보통 현자라고 하는 현이라는 글자는 대부 이상에게 이렇게 지칭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죠? 그 대부 이상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가 뭐 나가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부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려면 그런 사람에게는 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현이라고 하는 현과 관련시켜서도 왜 재물과 덕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연결을 지으면 어느 정도 이 구절이 조금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존기위, 존자는 그냥 높인답니다. 그죠? 뭐 올려준다 정도의 의미겠죠. 그죠? 자기 거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고, 예. 중기로 중은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봉 많이 준다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 그 록이라는 글자는 지금 보일 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귀신도 그렇고, 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친친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그 주변 사람도 거의 그 로얄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 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이제 후대에 가면 록봉 해서 록이랑 봉 뭐 이렇게 그 지급하는 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녹은 곡식, 봉은 뭐 쌈배나 이런 직물들 그때는 이제 그 배가 화폐를 대신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두 개를 나뉘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 록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거는 뭐 곡식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땅을 주는 거죠. 수조권을. 그러니까 땅을 봉지를 주는 거죠. 봉지를 줘서 거기서 소출되는 걸로 제일 어디에서라고 봉지를 주는 거냐 하면 제사 지내는 물품. 봉지의 목적이 뭐 거기 경비를 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서 나는 그 소출을 가지고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거기에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 이상부터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 집안에 우리 조금 표현대로 하면 사당인데요. 그런 걸 갖추게 되죠.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사나 그 아래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뒷부분 일단 좀 먼저 보겠습니다. 기품 칭사라고 되어 있을 때 이 기품이라는 글자는 이게 의미가 잘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를 희자로 읽습니다. 쌀희라고. 예, 쌀희로 읽고요. 이 품자도 름자로 읽습니다. 름자로 읽어서 예, 이 경우에는 기품 칭사라고 읽지 않고 희름 칭사라고 읽습니다. 이 럼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야말로 그 월급입니다. 름이 쌀. 월급이라고요? 예, 곡식을 주는 겁니다. 곡간 이런 게 아니고. 예, 여기서 예, 여기 지금 뭐 기자가 희. 예, 그 쌀이잖아요. 예, 예. 쌀, 그죠? 네.
그죠? 예. 럼이라고 읽을 때 이 럼자는 그야말로 연봉, 월봉이나 월봉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주는 월급 내지는 곡식으로 주는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런 사람들에는 그러니까 희럼, 럼자를 쓰는 겁니다. 장인들에게. 희름이라는 예, 희럼으로 읽습니다. 제가 밑에 지금 그건 적어 놨습니다. 네네네네. 예. 희럼이라고, 전통적으로 희럼이라고 읽었고요. 이 의미가 품삯이나 뭐, 급여, 녹봉, 월급, 봉급,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뭐 돈으로 받든 곡식으로 받든 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봉지로 주는 게 아니고, 아, 지금 여기에 있는 도금은 기품이 맞고, 예, 기품, 이 맞고. 원래 글자는 기품입니다. 아, 네네. 근데 그거를 요 구절에서만 읽을 때도 희럼으로 읽습니다. 아, 네네. 의미는 여기 바꾸어 놓은 희럼으로 읽고요. 그럼 뭘로 읽으셨어요? 저요? 저는 그냥 중국식으로. 중국식으로는 이미 기자. 예. 품으로? 그러니까 저는 기품으로 그냥 읽었죠. 예, 그거만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름에 해당하는 글자가 딱 떨어지는 중국 글자가 없어요. 간제자가. 그런가요? 네. 이미 기자. 그럴 수 같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름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도금을 그냥 붙여버린 거죠. 찝이. 쌤, 이 름이 고가 름이 아니고 곡간인데요. 예. 곡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곡식을? 예, 뭐 네. 곡간 안에 이게 이제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다른 그걸로는. 네. 그러니까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니까 곡물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이 두 글자, 희럼 두 글자는 그냥 뭐 이후에 쓰는 단어처럼 고정된 건데, 뭐 품삯, 급여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녹봉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즘 표현대로 뭐 월급, 뭐 봉급, 뭐 이게 뭐 월급, 봉급 이 표현을 못 하는 게, 지급하는 게 한 달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시기마다 조금 틀리는데 한 달에 2번 지급하기도 하고요. 1년에 4번 지급하기도 하고, 그 틀들은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호, 호를 같이 한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일지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 구절은 춘추 시기의 문헌들, 특히 그 좌전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 동기호. 예. 굉장히 이 글자가 보통 등장하는 구절은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외교회담. 그러니까 그 춘추 시기만 해도 중국 땅 안에 뭐 나라들이 많을 때는 500개 뭐 역사적 기록을 지금은 다 뭐 이렇게 그걸 확보를 못하니까 심할 때는 5,000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 쪼개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 10명 놓으면 조금씩 떼줘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 주변 지역들 아니면 여기 있는 나라가 요 나라들과 처음에는 경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 시작할 때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점점 쪼개지고 하니까 알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국경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니까 이익에 따라서 서로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담을 하는 거죠. 요즘 표현대로 하면 외교회담이죠. 호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익을 같이 하거나 동맹의 관계에 있는 나라들. 이거는 이익을 달리하거나 이익의 다툼에 있거나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호를 같이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적대할 경우에 호를 같이 하는 집단들은 그 집단에 대해 그 나라에 대해서 다 적대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맹이에요, 동맹.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예. 좋고 나쁜 걸 같이 하는 게 아니네요. 원래 의미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게 뭐 나중에는 우리가 제가 성정 말씀을 드릴 때 제일 기본적인 게 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성을 이야기할 때, 네. 그러니까 동기호우, 좋고 나쁨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뭐 물건 보고 뭐 이거 좋네 하면 그거 같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맹, 정치적 동맹으로서의 그걸 뭐 같이 하는 것,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친이니까, 친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죠? 뭐 친족이라고 해도 뭐 여기 지금 그 공자시기만 해도 희시성의 나라가 여럿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시성의 나라도 여럿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선조로부터 이렇게 갈라진 나라들이 여럿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 친친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존기위, 중기록, 동기호, 소위, 권, 친친야. 예. 그 다음에 성관, 임사. 이 성관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관을 성대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관직이 뭐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맡습니다. 보통 뭐 전국 시기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겸직을 하니까 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 신경 못 쓰는 상황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직을 제대로 갖추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건 인재가 드물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복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기본적인 그거는 경비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하는, 좀 더 그 확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어떤 의미에서 그 관리들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붕당 또는 계파의 어떻게 보면 이 알력 내지는 그 거기서 어떻게 조절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직책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선점하고 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다 사람들을 꼽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한 사람이 몇 개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약간 이 당시에 그 관리 체계나 정치 체계를 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화면을 보면 북한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훈장이 되게 많아요. 네. 한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충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훈장을 주고 키우는. 그럴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관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관직 자체나 관리의 체계 자체를 되게 다양하게 둬서 겸직을 시키는 상황이라고 하면 약간 제후라는 그런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속 관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래서 보통 기록들, 역사문 예, 같은 걸 보면 우리 귀공을 어디에 뭐로 명하며 뭐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뭘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 조선 시기도 관직들 보면 네. 그
뭐 관직이 하나인 사람보다는 몇 개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그 사람이 죽으면 쓰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뭐 행장도 있고 뭐 제문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신도비 뭐 이런 것도 쓰는데 거기 보면 관직들을 하나만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원임, 현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쭉 되면 이렇게 나열합니다. 임사의 해석에 따라서 예. 대신을 장려하는 방식에 대한 관성의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이게 권 대신이잖아요. 네. 대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 부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틀을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사람이겠죠. 네. 근데 아래에 있는 여러 직책들에 뭐 필요한 관직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는 거기에 인원들이 채워져 있지 않고 한 사람이 한 뭐 3개씩 4개씩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기에 힘들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네. 관리를 관직이나 관직을 제대로 만들고 성자에는 2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직을 제대로 만들고 그 관직에 해당되는 관리들을 겸직시키지 말고 각각 그 책임질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그 다음에 임사자는 임은 맡기는 거고 사는 부리는 거죠. 이 주체는 누구냐면 대신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관직들을 제대로 두고 그 관직을 그 책임지는 사람들을 각각을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부리는 대신들로 하여금 일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줘라. 아니, 아까 북한 말씀하신 거랑 지금 연결하면 오는데요. 왜 이걸 많이 단 사람들을 부리는 게 그렇게 만약 제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씩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대신을 제후라고 친다면 그렇게 하급 관리들을 풍성하게 많이 뽑아놓고 그들을 관리하는 게 큰 대신에게는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아니, 좀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공감을 하고 이거는 명확해졌는데 그 상황을 조금 그 뒤에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 관직을 만드는 것은 제후한테 위임할 수 있는 일인가, 즉 없는 관직을 만들어서 야 내가 제후 너한테 국가를 맡겼으니 그러니까 지역을 맡겼으니 이 지역 혹은 너한테 맡긴 그 임무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해석을 해서 관직을 좀 더 자유롭게 네가 만들어서 뽑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 녹봉 같은 것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줄게. 그게 이제 대신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되게 쉬워지는데 그럴 수 있나요? 대신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관직을 제대로 만들어서 예. 관직을 채워서 맡긴다라는 개념이 되면 제대로 만드는 것의 주체는 대신에 위에 있는 사람이 대신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관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제가 있잖아요. 뭐 주례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관직에 대한 그 일정한 틀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임시로 어떤 게 필요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는, 전혀 못한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기본적인 관직의 틀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도적인 임명권을 준다라고 해석을 이해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거 보면 사람 뽑을 때 이게 되게 청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야 대신이면 네가 관장하는 자리는
네가 주도적으로 임명해. 너한테 정권을 받게. 약간 그런 의미로서 그래야 되나?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단 관직을 설치하고 네, 예. 왕이 설치하고. 예, 그 관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등용하는 거는 추천을 받지만 임명권은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그다음에 표시는 어디서? 그다음에 왕이 지금 권하는 대상이 대신인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 대신이 지금 일을 집행해 나가는데 이것도 이제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일정한 어떤 명령을 진행해 나가겠죠. 그죠? 뭐 우리 병력이 좀 모자라니까 10만 병력을 양성해라라는 명령을 이 대신이 받는다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직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평소에는 그 병력들을 모집하고 하는데 원래는 직책이 있었는데 필요 없어서 이름만 있는 관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또는 누군가 다른 비슷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이름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일이 별로 없으니까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뭐 이름만 있는 관직이든 아니면 폐지되었던 관직이든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그대로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겸직하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각각 사람들을 충원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대신이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완수하는 거를 도와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대신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권 대신이 되는 것.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완전히 문장을, 예. 이게 군대 조직이 예. 완편 부대라는 게 있고 그렇죠. 예. 간편 부대라는 게 있어요. 음. 즉 전방에서 직접 경비를 하거나 적을 상대하는 조직들은 뭐 대대, 중대, 소대 여기에 구성원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후방에 예비사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간부들 중심으로 하고 밑에 병사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비군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네. 분대가 완편이 약간 되는 이런 거죠. 식이에요. 근데 갑자기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런 예비나 후방 부대를 할 사람을 만약에 사령관을 딱 하면 자 지금부터 여기 다 채우고 다 맞춰서 이제는 운영해.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후보가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상혁 씨가 아는 게 많으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구나. 난 그걸 몰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요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뒷 배경은 어떤 구조인지가 좀 네. 이 글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이라는 글자는 무작정 키우고 확대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키우기만 하면 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성화시킨다는 예, 그렇죠. 뭐 일정한 어떤 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줄어들어 있을 거고 그죠? 확대가 아니라 활성. 그렇죠. 예, 이해됐어요. 털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네. 그 다음 충신, 중록, 소위, 권사야. 사도 일단은 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록. 그리고 충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해석할 때는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충어의 원래 글자는 뭐 충성, 우리 지금 이해하는 충성의 의미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신은 뭡니까? 하는 게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하는 말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신뢰를 받는 게 신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것, 원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병렬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신뢰를 받는다면, 그죠? 또는 신뢰한다면, 뭐 신뢰하고 중록, 뭐 충분히 직책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하거나 월급을 지급하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충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충입니다. 네. 진기. 그 다음에 시사방념.
시사 때에 맞게 부리다 직역하면 이제 이건 이제 백성이니까 백성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농사. 예, 농사 짓는 거고 그 다음에는 부역. 우리 뭐 백성들한테 부여되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제 조용조 세계로 이제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되는 정착이 되는 건데 세금을 내어서 국가 운영 경비를 대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때에 맞게 부린다라고 하는 거는 왕이 시도 때도 없이 사냥 그걸 나가서 사람들을 한참 농사 지어야 되는데 사냥에 동원한다든지 또는 뭐 모내기 해야 되는데 성 짓는데 사람들을 동원해 버린다든지 그죠?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사시입니다. 사시 넓게 보면 일단 뭐 예나 뭐 이런 규칙에 따르면 계절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부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둬들였던 걸 이렇게 보관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가을에는 걷어들이는 것, 그죠? 여름에는 생육시키는 것, 뭐 이런 그 활동들, 그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은 뭐 기본적으로 농사하고 뭐 농사가 기본적인 그거죠.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다. 권. 그 다음에 일성월시, 뭐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 보고 시험하고 이런 표현들은 날과 달로 살피고 시험하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날과 달로. 예. 1월 성시 이렇게 붙여놔두는데 이건 이제 이런 게 이제 호문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기름 칭사. 이 칭자는 우리 지금 그 번역건 뭐로 번역하면 될까요? 걸맞다. 걸맞다 정도 번역하면 될까요? 맞다.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칭. 원래는 저울에 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식 저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요 뭐 줄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여기 물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줄을 달아서 이 눈금이 있거든요. 네. 요렇게 줄을 이렇게 잡아서 물건 올린 거 추를 움직여서 이 물건을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균형을 이루는 요 추가 있는 자리에 요 눈금을 읽어갖고 무게를 그걸 하는 거니까 그 평행을 이루는 게 걸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 정도의 역할을 했으면 100원의 그 급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칭사. 하는 일에 걸맞게 곡식으로 월급을 주면, 그죠? 월급 주는 것이 또는 그 뭐, 몫이나 급여를 주는 것이 희럼, 칭사,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맞으며, 제대로 일하는지도 끊임없이 살펴보고 물품을 제대로 만들었는지도 살펴보고 또 가끔씩 가다가 경연대회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그렇죠? 시험 본다라는 의미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이런 물품 한번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등수를 가리고 잘 만든 사람에게 보상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시입니다. 네, 기술자들에게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기술자들 또는 장인들에게 대해서는 록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록이라고 쓰지 않고 희름이라고 썼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진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그냥 주는 겁니다. 뭐 곡식을 주겠죠. 곡식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그러면 하는. 일성월시의 주체는 백공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예, 되는 건가요? 관리자가 되겠죠. 왕이 되든 아니면 뭐 어떤 표현대로 하면 군자가 되든. 여기서는 아마 뭐 군자보다는 뭐 제후나 여기 왕으로 그 주어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소위 회제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주체를 그렇게 보면. 산하 대신이 아니고 왕이라는 그렇게 산하 대신으로 보려면 왕을 보좌하는 사와 대신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왕이 결국 주체는 왕인데 그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존재가 뭐 그 결국은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중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제가 그게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왕이나 제후를 그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여기 표현되는 군자, 예, 그러니까 그 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이 뒤에 나올 때도 사를 군자랑 동일한 예. 개념으로 보면 사 중에 끊임없이 제대로 된 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예, 그런 사람인 거죠. 칭사, 칭자, 예, 걸맞다 정도. 그 다음에 송왕, 영례, 가는 사람은 이렇게 전송하고, 오는 사람은 맞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선, 금, 불렁 할 때 선, 불렁이 또 반대 개념이죠. 선은 잘하는 사람, 불렁은 잘 못하는 사람. 선자가 원래 뭐 착하다의 의미보다는 잘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선자.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축하해주고, 불렁,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여겨주고, 금자는 안타까워하다, 불쌍하게 여기다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이제 유원인이잖아요. 원인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뭐 불능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능한 사람으로 또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자기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여기 지금 원인이잖아요. 원인은 이 통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 못하거나 하면 그냥 안타까워 해주면서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 정도겠죠. 그건 잘하는 사람, 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와, 잘한다고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원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축하해주고 가는 기뻐해주다. 예, 예, 기뻐해주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뻐해주다면 축하해주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같이 좋아해주다 뭐 정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강경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강경해지면 침입해 들어오는 거, 강경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유입니다. 그죠? 유원이나 유자는 적대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 통치 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절세, 회국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의 과정 또는 뭐 싸움 같은 걸 통해서 상대 또는 뭐 옆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끊어진 그 절세라고 하는 거는 세대가 끊긴 그런 경우에는 그 후손 중에 찾아가지고 또는 양자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든지 찾아서 그 제후의 그 자리를 잇도록 해주는 겁니다. 있는 건 제후의 자리를 잇도록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제사를 지내게 해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후손들을 깡그리 다 죽이지 않고 일정한 봉지를 줍니다. 뭐 송나라 뭐 이런 나라, 송나라 우리 전국 시기에 송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 은나라의 자시성의 집단들이 봉지로 받은 곳이거든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 지낼 수 있는 경제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시켜서 지금 멸망시키면 그 군주가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러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애 중에 하나를 데려와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거에 앉혀주든지 아니면 뭐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이나 이런 후손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여기 이제 분봉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폐국하면 폐는 뭐 망한 나라겠죠. 작동을 멈춘 나라니까요. 그 두 가지 계절세나 그 폐국은 동일한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안지위 이 경우에도 번역할 때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곳을 안정시켜주고, 그죠? 그 다음에 지위라고 하는 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칠안지위라고 하는 게 동사 목적의 구조입니다.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켜주고, 또는 혼란스러운 곳을 안정시켜주고, 지위는 위태롭게 된 곳을 붙잡아주고, 조빙이시, 뭐 조회를 하거나 초빙을 하는 걸 때에 맞게 하고, 이것도 적절한 어떤 그 뭐 주례나 뭐 이런 그거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게 이렇게 그걸 하는 겁니다. 후왕이 박례라고 하는 거는 올 때는 조금 갖고 오게 하고 갈 때 많이 싸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조공 옛날에 명나라에 조공하는 것도 같은 취지죠. 그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가 제후국의 그 형식상으로는 그걸 취했으니까, 그죠? 올 때 뭐 한 10 정도 가져오면 갈 때 한 40 정도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만 이 전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전통적인 부족 사회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부락 사회, 그런 사회가 아직도 좀 남아 있죠. 그런 사회들 보면 포틀레치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 포틀 이렇게 쓰나? 제가 영어를 정확하게 스펠링을 모르겠는데, 요것도 렌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물학입니다. 선물학? 예. 어떤 영역 내에 부족이 뭐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부족은 경쟁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럼 경쟁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전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직접 무력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결국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만드는 그 관계인데, 사냥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자기가
잡은 사냥물들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겁니다. 그 뭐 초기에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그 부족들이 처음 그 외부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전통 내에서는 포틀레치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줘서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뭐 3개월 아니면 1년 뭐 이런 기간들이 있을 텐데 그 선물하기의 행위가 이 사람이 100을 잡았어 뭐 이 사람이 80을 줬다면 일정한 다음 기간이 될 때까지 이 집단은 이 집단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더 준 사람은 뺏다가 예. 뭐 우리 지금 조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갈 때 40 정도 갖고 가면 저쪽에서 뭐 100 정도 이렇게 준다. 그런 전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쪽 원주민 그쪽 지역에는 아직도 이 포틀레치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찾으셨나요? 네네네. 요즘은 좋죠. 이렇게 치기만 해도 스펠링 맞습니까? 우리 스펠링? 네, 포틀렛인데 아이래. 아이래. 네, 예, 예. 공유를 해드릴까요? 레치? 네네. 포틀레치. 여기 보면 지금 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뭐 구경이라고 하면 수신, 존현, 친친, 경대신, 최군신, 자서민, 레백공, 유원인, 회재후. 요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이라고 하는 정치로 이어진 거고, 뭐 년, 뭐 효, 제사 뭐 이런 거에서 그 가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국으로 이어지는 네. 일종의 중용의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집에서 중용에 이르려고 하면 그 중용의 내용, 그 중용이라고 하는 그 형칙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것,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요거고요. 집에 대한 예. 나라에 대한.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되어서 정치, 치국, 네. 치국이라고 하는 표현, 으로 넘어가는, 요 뒷부분, 문정하는 그 구절에서는 중용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거로 일단 정리를 좀 해놨는데 뭐 설명한 그대로니까 그죠? 이전 그거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요 구절은 그러니까 구경이라고 하는 것, 통치를 하는데 경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칙에 달성하는 방법을 일단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경들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신이 되려면, 그죠? 수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경을 달성하려면 제명성복, 비례부동 이렇게 하면 이거 결국 제사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효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제사라고 하는 그 앞에 귀신 나오고 하는 그 측면도 다 효하고 연결된 거고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내 가족, 내 조상에서부터 사회로 확장이 되고요. 그 사회로 확장된 게 더 커지면 국가로 확장이 되는 거죠. 역시 제후를 관리하는 게 제일 복잡한 여러 가지. 그렇겠죠. 바운더리가 넓겠죠. 캡하고 커져. 인사청문회가 길어져. 5번째를 하고 잠시 쉴까? 네.
그게 낫겠죠? 네. 5번째가 길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가 해야 되나요? 그죠? 네. 범, 위, 천하국가, 유, 구경, 소위 행지자, 일약. 거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범은 뭐 우리 뭐 전통적으로는 무릇 뭐 이렇게 했고 모든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 아시다시피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 천하국가, 유, 구경. 위자는 뭐 대동사니까 그죠? 천하와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위자를 운영하다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죠? 9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9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겨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소위 행지라고 하는 거, 이 자에도 구경이 들어가는 거였죠. 이 구경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또는 이 구경이 행해지는 것은, 양쪽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죠? 한 가지 때문이다. 그게 뭐냐 하면 성이다. 이 구경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 이게 있어야만 된다. 이 구절은 뭐 제가 뭐 임의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윗구절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기도 하고 해서 좀 빼나는, 사실은 이 구절은 위의 구절들을 총결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이제 구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경이 있는데 구경은 이런 거다, 또는 구경이라고 하는 걸 달성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뭐 밑바닥에는 성 하나가 있다. 하나가 있다. 그 다음 구절은 덤사, 예즉, 립, 불예적, 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라는 글자는 뭐 우리 예자 쓰는 거 예정하다, 예상하다 뭐 이런 의미 많이 그걸 하죠. 예측하다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예자의 의미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정적, 이게 음이 정확하게 뭔지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음이 헷갈려. 급으로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글자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글자도 아니니까 급으로 읽읍시다. 일단 전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예의 의미입니다. 미리 정해진 것, 미리 정하다. 의 의미가 예의 의미입니다. 모든 일들은 미리 정해져 있으면 이건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수립하다, 세워진다. 뭐 이거 성자도 아니고요. 뭐 성이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성자를 쓰자면 립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 우리 지금 쓰는 단어로는 성립 이렇게 써버리죠. 그죠? 근데 이 두 글자는 의미가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완성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가 어떤 구체적인 모양을 도립이라고 하잖아요. 본립.
뭐 앞에 우리가 입자 쓴 거는 도립 뭐 이렇게 쓰기도 했죠. 도가 세워진다. 뭐. 완성되는 게 아니고 형체를 갖춘다라는 의미겠죠. 정체를 드러낸다. 이게 모양을 갖추다. 아까 그저 글자가 넘어질 굽이라고 겁, 하는데 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넘어질 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죽이 이렇게 합해져서 자빠지다. 자빠지다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네. 쭉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세워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 뭐 사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물건 만드는 것도 사지만 내가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에 해당되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물이라고 할 때 보통 이건 이제 뭐 역할자, 이거는 역할자가 행하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부자가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아버지는 이 물에 해당되고, 뭐 효도하는 행위 이런 게 사가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 갖다 드리는 것, 또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뜻을 어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 세우는 거 이런 거하고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성이라고 쓰지 않고 립이라고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갖추어지는 것 정도의 의미로. 이거 사물, 선생님은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하고 가야겠다. 뭐, 이거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고요. 이거는 뭐, 것이죠. 존재하는, 뭐, 지금 표현대로 하면 존재하는 존재자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글자인데, 뭐, 내 바깥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물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뭐, 해, 달, 뭐, 이런 것도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입니다. 천지도 물이고요. 그 다음에, 부기, 뭐, 이런 것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범위가, 그러니까 어떤 뭐, 이 물리적인 형체를 갖춘 것도 물이고요. 형체를 갖추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도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범위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물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고요. 근데 보통 이 육아경전에서 물이라고 쓸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이라고 해버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인륜관계에 있는 부자, 뭐 군신, 뭐 부부, 뭐 그 다음에 친구, 뭐 이런 오륜에 해당되는 그 일종의 어떤 역할자가 있지 않습니까? 역할자. 네. 역할을 하는 그 배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아들이면서도 신하이고 이 역할을 여럿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각각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자들이 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맹자 같은데,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춰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만물이. 이런 게 주의 같은 경우는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물이 갖고 있는 이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나는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신하이기도 하고 군주이기도 한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제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후는 천자를 군으로 섬기고 있고 신하이고 요런 그 관계에 있죠. 그죠? 그런 이 각각의 사회관계는 뭐 5개밖에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잖아요. 이런 물건의 주인인 나, 역할자가 있으니까 이런 각각의 역할자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 서서 해야 될 것, 그거 내가 다 원래 갖고 있다. 내가 아들로서 해야 될 것, 그거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네가 뭐 안 해서 그런 거지. 안쪽에 다 갖추고 있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의 의미니까. 이 물이라는 글자가 그런 거고요.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이 존재자가 행하는 겁니다. 존재자가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이 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사에 해당되고요. 뭐 농사 짓는 것, 이런 것도, 그죠? 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농사 짓는 것, 이런 것도 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하면 군주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는 것, 이런 것도 다 사에 해당됩니다. 뭐 장인이 물건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다 사죠. 그죠? 장인도 일종의 역할자니까. 그 역할자가 어떤 그 역할에 부여된 동작을 해서 그걸 하는 것, 그런 걸 사라고 합니다. 사물. 사물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 원래는 이 글자들이 다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개가 다 하나가 하나의 단어니까 그죠? 자, 모든 일들은 미리 정해져 있으면 세워지고 수립되고 뭐 수립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멈추게 된다. 해는 작동을 안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전정적 불급. 말은 미리 정해져 있으면 불급, 엎어지지 않는다. 말이 엎어지나요? 행동으로 옮길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겠죠. 사전정적 불곤. 이런 미리 정해져 있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전정적 불구. 행동도 미리 정해져 있으면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 불구. 흠집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전정적 불궁. 도도 미리 정해져 있으면 궁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궁. 다 하다 하니까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쭉 길이잖아요. 길.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궁이랑 길이 다 해버리는 거는 길이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게 궁이죠. 다 하다. 없어져 버리다. 이 구조로는 근데 역할 자체가 여기서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뒷구조된 그 구조로 보이기는 한데요. 아직 뭐 이리저리 보면서 제대로 이 구조를 뒤로 완벽하게 제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1이 나왔으니까 이런 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왔는데 나중에 되면 말씀하신 일이 맨 위에 있는 이 예. 뭐 뒤에 가면 예측하는 거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밝다라는 의미, 또는 성이라고 하는 뭐 지극한 어떤 상태가 되는 것, 뒤에 주제가 이 성, 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뭐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안다는 게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언행의 일치잖아요. 그리고 뭐 명령을 수행에 옮기는 거잖아요. 성. 요건 혹시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렇지. 명령을 행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령,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 또는 명령과 수행하는 게 일치되는 거, 지시받은 걸 그대로 옮기는 거, 또는 생각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몸 움직이는 거 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크게 보면 성,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옮겨내는 것. 그 성이 감정이라면 그 감정이 바깥으로 드러낼 때 제대로 표현되는 거겠죠. 성정의 일치, 언행의 일치, 그죠? 뭐 이런 일치들이 다 성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것이 수행되어서 제대로 확보되는 것, 그게 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해는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운행의 길을 끊임없이 그냥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죠. 달도 그렇고요. 자연물들, 그런 것들은 다 성에 해당됩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해와 달이 운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각각의 존재자들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명령을 수행하고 있죠. 네. 그죠? 그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성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대로 두면 저 성의 상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대로 둬도 저 성의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성의 상태가 되는, 뭐 배우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 상태, 그러니까 언행의 일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 그대로 이렇게 뭐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명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 기본적으로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죠. 막힘없이 아는 것. 뭔가를 보면 뭐 그림자에 가리거나 가리지 않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의 의미도 있고요. 어떤 대상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것 모든 걸 드러내게 해준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명자에는. 그러니까 명의 상태가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현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현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그렇죠? 요 뒷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요 두 글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요 성의 상태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 성인. 그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들도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고. 그렇게 보면 두 개 다 가장 최고의 상태가 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게 명하고 성입니다. 그러면 저 성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명을 모두 알고 다른 사람도 드러나게 해줄 사람은 뭐라고 지칭할 수 있나요? 이 사람요? 예. 원래부터 명한 사람이죠.
아, 명주성. 예. 예를 들어 뭐 현인 뭐 이런 건 예, 현은 뭐 나중 표현대로 하면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군자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중용의 단계에서 보면 그 중용 표현대로 하면 성자, 성지자 또는 뒤에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뭐 타고날 때부터 그냥 성한 사람입니다. 성인인 거죠. 성지자는 성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군자. 그러니까 군자죠.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명은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길지 않습니다. 제가 천천히 뭐 앞에 설명드린 거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급하게 빨리 가셔야 됩니까? 조금만 더, 예. 네. 제 하위 호상 예, 민 불가득이 치의 예,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면 예. 백성을 다스릴 수 수 없다. 없다. 예. 없을 불가득이 다 보조동사로 보면 됩니다. can 정도로. 예. 네.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없게 될 것이다. 획호상유도 불신호붕의 붕우. 예. 불획호상의 예. 위로부터 신임을 받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예. 벗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예. 위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 없게 될 것이다. 신호 붕우유도 예. 불순호친 불신 호. 불신호 붕우의. 의 예. 벗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예. 도리가 있으니 길이 있으니 뭐 이런 예. 길이 있으니 부모님에게 거슬리지 순종하지 않으면 예. 거슬리게 되면 거슬리다 순종하지 거슬리면 예. 부모님에게 거슬리면 벗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예. 순호친유도 반저신 불성 예. 불순호친의 예.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에도 길이 있으니 예. 본이 자신을 돌이켜서 돌이켜보아 성실하지 않으면 예.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예. 성신유도 불명호선 예. 불성호신의 예. 성신 자신의 몸을 성실히 하는 데에도 길이 있으니 예. 선함? 예. 선함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성실한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자신에게 성실하게 않을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성실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번역은 크게 일단 거기까지 합시다. 네, 그것도 꼭 다음까지 끊고 할게요. 연결서 성자, 예, 천지도야, 예. 선지자, 인지도야. 예. 성스럽다는 성한 것은 성한 사람은 성하게 되는 것은 뭐 성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두고 예, 아니다. 하늘에도 그러면 성한 것 성한 것은 하늘에 두고 예, 성하려고 하는 하는 것은 것은 사람에 두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도 붙여도 되고 위로 붙여도 되고 네, 예, 뭐 여기 제하위 불핵호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 그대로 나온 네, 네. 구절이니까 네, 그죠? 네. 민불가득이 치의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구조를 제가 거기 대충 설명해 놨습니다. 명호 신, 선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성신, 그 다음에 뭐 순호, 친. 예. 그 다음 뭐 회코상, 치민 뭐 여기까지 신호, 붕우, 회코상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구조를 보면 대학에서 우리가 그
팔조목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물치지가 명호선 명에 해당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명, 지혜, 뭐, 또, 경물치지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해당되고요. 성신은 수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 수신인데 성의, 정심, 수신, 대학의 항목대로 하면 세 가지가 요 성신에 해당됩니다. 성의, 정심, 수신. 그죠? 그 다음에 뭐, 순호친까지도 여기는 이제 재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재가가 조금 확장되면 신호붕무, 그러니까 가족 아니고 좀 관계가 확장이 되는 거니까 부모까지 뭐 재가에 집어넣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코상, 치민 이 부분은 치국평천하랑 연결되죠. 근데 대학과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대학은 성의, 정심, 뭐 심 같은 중요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용에는 심에 대한 언급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심이 중심에 떠오르는 거는 맹자 이전을 기반으로 해서 맹자를 거쳐서 심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사상사에서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용은 대학 이전에 지어진 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학 조목에서 그냥 뭐 여기를 경물치지라고 대치를 시켰지만 그 경물치지라고 하는 항목이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죠. 그 다음 성신이라고 하는 것도 성의, 정심, 수신, 대학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그 틀 자체는 공유를 합니다만, 세분화되어 있는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 훨씬 더 잘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은 뭐, 대학 조금 이전에 지어진 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뭐, 이 글이 완전히 제대로 딱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전해진 형태로 고정된 건 비슷한 시기일 수 있는데, 뭐, 그 생각들을 여기에 지금 실려 있는 생각들이 형성되는 시기는 대학 이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 그리고 뭐 이걸에서 뭐 특별히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져 회코상, 유도, 불신호, 붕우, 불회코상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가고 있고 신호, 붕우, 유도, 불순호 순자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슬리지 않게 되는 상태. 그죠? 부모가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귀에 거슬려서 역정내지 않으시는 상태. 그게 순입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잘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은 조언을 하기도 하죠. 아버지, 뭐, 예를 들면, 뭐 아침, 저녁 술을 뭐, 한 병씩 드시는데, 그러면 몸에도 안 좋고, 나중에 고생하십니다. 이러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들이 못마땅할 경우에 그런 이야기하면 확 거슬려서 화를 내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아들이 뭐, 그동안 굉장히 잘했고, 그죠? 그랬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뭐,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거슬려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게 순입니다. 네. 순. 그 다음 뭐, 순호친, 유도, 반저신, 불성. 뭐, 성자는 이건 뭐, 성실하다 정도의 의미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신, 유도, 불명, 선. 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경우에 명자는 뭐, 지의 측면이죠. 그걸 아는 것. 뭐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 선자를 아까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능이라고 하는 아까 가선이라고 할 때 잘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긍불능 할 때 못하는 사람, 요 두 개의 대비 관계. 이 선자를 착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의미가 제대로 안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다, 그죠? 잘하는 사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천지도, 성지자, 인지도. 요거는 아까 성이라는 글자 설명드리면서 그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자, 불면이중, 불사이덕, 종용, 중도, 성이냐. 그죠? 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면이중, 애쓰지 않아도 적중하다. 뭐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에 맞는 겁니다. 정해진 규범이나 이런 것들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맞게 되는 것. 이런 게 성인의 경지죠. 뭐 논어에 보면 종심소욕불유구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죠? 내 마음이 따라 하는 대로 해도 규범을 넘어서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성인의 경지인데, 이 문장에도 그런 의미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불면이중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불사이덕. 사는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덕자랑 의미가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는 뭔가를 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사입니다.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머릿속에 어떤 걸 떠올리는 게 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글자의 의미가 생각하다 정도만 번역이 되는데, 이런 문장에서 덕이라고 하는 글자와 연결시켜서 사의 의미를 파악하면 사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내지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떠오르는 생각이 사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도 그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예. 목적을 얻으려고. 예. 그 방법을 찾지 않아도 정도겠죠. 불사는. 그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아도, 사를 뭐 이 경우에는 모색이라고 풀이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문장입니다. 사라는 글자 상당히 번역하기 까다롭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다라고 보통은 많이 그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 바운더리가 좀 묘하게 뭐 떠올리는 것도 생각이고, 그죠? 어감이 완전히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목적을 갖고 예. 생각한다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추구하는 것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죠? 네. 머릿속으로 어떤 걸 추구하는 걸 사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요 글자랑 뒤에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연용이 되는 겁니다. 종용, 중도. 종용은 우리 지금 표현하면 조용히. 조용이라고 하는 게 이 종용에서 온 글자입니다. 번잡하지 않게 또는, 예, 아니 뭐 특별히 다른 그걸 하기 위한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조용한 거죠. 그렇죠? 하여도 중도, 뭐 여기서는 뭐 인륜의 길에 적중하는 게 중도입니다. 그죠?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에 그대로 적중하는 것, 중도. 이 방법이 뭡니까? 중용이겠죠.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면 중도가 되는 겁니다. 도에 적중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그냥 성인입니다. 성이라는 글자, 뭐 인간이 추구하는 중용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이룬 사람이 성의 상태에 도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인이고요. 선생님,
지금 그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는 사람. 근데 인간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존재자들은 이 성의 상태에 도달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와 달, 별들은 하늘이 명령한 명령에 따라 자기 위치를 지키고 돌아가고 밤낮의 변화를 일으키고, 네. 그죠? 강물도 뭐 비가 많이 오면 넘치기도 하지만 정해져 있는 길로 흘러가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행을 하고요. 근데 인간 아닌 존재들은 다 성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혹시 이런 뭐 수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연이 인간의 서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네. 그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함의가 워낙 넓어가지고 자연이 서성이다 이러면 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서성을 거기에 대입하면 또 바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 커널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자연이 서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함의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여받은 본분대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변화하고의 과정, 그런 어떤 그 자연의 존재자들은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의 변화에 따라서 뭐 궤도를 이탈하거나 또는 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이런 상황들, 전체적인 틀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보면 언제나 자연물들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보이죠. 그래서 뭐 수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식물 자체를 이상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고, 뭐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되는 게 뭐 식물이라고 해서 욕구가 없겠습니까? 태양을, 빛을 향한 어떤 욕구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존재는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낼 수 있으면 그런 존재는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죠. 문제가 항상 인간은 생겨나니까, 그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걸어야 할 길들도 넓히기도 하고 또는 정비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근데 원래부터 그런 존재가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지자, 택선이, 고집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아니고 성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군자죠. 여기 중용에서 다른 데서의 군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 논어나 맹자, 뭐 대학 이런 데서의 군자는 또 다릅니다. 근데 이 중용에서 이 군자의 포지션은 성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인간형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현되기 힘든 인간이고요. 이건 현실적인 인간이죠. 그렇죠? 현실적인 인간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의 자율성 안에서의 진리라고 하면 또 범위가 너무 넓은데, 어쨌든 인간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걸 쫓으려고 하는 사람. 선을. 예. 네. 그 자연물들의 성자랑은 사실 다르죠. 그렇게 인간이 자연물과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항상 그 이미지도 그렇고 이야기의 용어들이 겹쳐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루어지는 대상인 거죠. 근데 인간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아닌데도 항상 그
그 모범적인 답안을 거기에서부터 가져와고 인간한테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돼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 뭐 인간이 성지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인도라고 하는 어떤 인간만의 길을 찾아내서 그걸 걸어가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초월적인 존재인 물리적인 천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이걸 부여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부여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지금 세대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저 내용은 달라지는 거니까, 이 적어도 동아시아의 한문 문화권 내의 고대 사회에서는 천으로부터 인간도 인도라고 하는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으면 되는데 항상 이 사람들도 그게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찾은 게 뭡니까? 여기서는 중용입니다. 일상적인 것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면서 계속할 수 있는 것,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인도의 집약체라고 보는 겁니다. 일상의 어떤 것들. 사실 일상의 어떤 것들을 벗어난 것들은 특별해도 파격이잖아요. 특별한 걸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라는 존재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형상 짓고 있는 성인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효 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은 아니던데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네.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저 사람들은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보통의 상황만 유지가 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인간은 워낙 복잡한 존재여서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복잡하고 사람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거기에도 또 돈, 권력 이런 것까지 얽히면, 그리고 또 인간은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주변과 그거에 비교되면서 평가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자기 포지션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없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게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성지자 택선, 그죠? 잘하는 것 또는 좋은 것, 선자, 그걸 이렇게 방법이든 뭐 길이든 그걸 딱 붙잡고서 고집지, 굳건하게 그걸 붙들고 있는 자. 택선은 길이겠죠, 길. 그죠? 길. 그 구체적인 그것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나열되는 겁니다.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널리 배우는 겁니다. 스승에게 또는 서적에서. 신문지, 살펴보고 질문하는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신사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죠? 네. 이 사자를 앞에 사자랑 연결시키면 뭔가를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명변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변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시비를 판단하는 게 변입니다. 독행지, 그 시비 옳은 것, 그런 걸 알았다면 옳은 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독은 뭐 돈독하게니까 묵직하게 그냥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죠? 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또는 바깥에서 어떤 유혹이 오든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명변지한 것, 시비의 판단, 그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독행지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구조로는 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다. 이거 20분이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너무 또, 네. 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뒤로 이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 네. 감사합니다. 예. 아,